어이, 그 뒤에 아이는 뭐냐? 몰랐더니 빙이라고 들어봤냐?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지랄 떠네. 늦어가 없는 년들 눈탱이가 대갈 빼고 자다 주사발을 주둥고 하기 적었구만. 할머니가 고가 고장나게 이런 배고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주민센터와 바삭 팝콘의 콜라보 공동 구매를 시작합니다. 바삭한 팝콘이 피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바삭 팝콘. 소리가 맛있지 않아요? 영화 볼 때, 줌센 영상 보며 맥주 한잔 할 때 완전 딱입니다. 바삭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겨요. 우측 상단의 카드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센터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과속 스캔들로 혜성같이 나타난 강영철 감독. 사랑 그것은 신인 배우 박보영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하죠. 두 번째 작품 써니 역시 700만이 넘는 기록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충무로의 흥행 감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신인 배우를 아주 그냥 무더기로 발굴해냈습니다. 강영철 감독답게 만화적인 상상력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깨알같은 디테일이 많이도 숨겨져 있어서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또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15세 관람가로 일반판이 개봉한 이후 편집이 살짝 바뀌고 욕이 더 많이 추가된 청소년 관람 불가 감독판이 개봉했는데요. 뭐가 다른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작 과속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좀 사는 집의 아침 풍경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독 본인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과 아침이 주는 시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용인의 타운하우스 빈집입니다. 제작비 여건상 집을 전부 다 세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텅 비어있는 집을 좀 사는 집으로 꾸미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는 원래 믹서기를 돌릴 때 이렇게 방음 처리 같은 걸 하나요?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예빈아 일어나. 예빈은 실제 유호정 배우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초기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유호정 배우가 진짜 딸처럼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마저 먹어. 딱 봐도 건강한 식단과 건강식품을 주문하는 모습, 그리고 손을 떠는 건 당뇨를 앓고 있다는 설정에 대한 복선입니다. 집안일 하다 당 떨어져 빵을 먹는다는 설정이죠. 극중 약을 먹지 않는 걸 보면 경미한 1.5형 당뇨병으로 볼 수 있겠네요. 턱앤패티의 타임 애프터 타임이 흐릅니다. 사실 시대상을 생각하면 1984년 발매한 신디 로퍼의 곡이 더 맞긴 한데 영화 성격상 턱앤패티의 커버곡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했다고 하네요. 나미의 엄마가 입원한 병원. 사위가 너무 바빠서 직접 오진 못했지만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샤넬. 이 백은 마치 가짜인 것 같지만 찐퉁입니다. 원래 커다란 로고가 한쪽에만 있는 모델인데 편집의 실수로 로고가 양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귀하신 몸이라 촬영이 끝나고 고이 모셔 반납했다고 합니다. 남면 아니겠지? 우린 남매야.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의 제목은 비밀의 불꽃입니다. 물론 실제 있는 드라마는 아니고 따로 일정을 잡아 촬영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틱한 음악도 음악 감독이 따로 만들었고요.
불치병은 아니겠지. 나 못 산다. 비밀의 불꽃 499화와 500화 풀 버전은 블루레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다 폭풍에 계절이고 청춘에 덧친 거예요. 엄마는 뿌리 나서 또 사랑이 뭐길래. 눈치채셨겠지만 K-드라마 제목들을 이어붙여 만든 대사입니다. 엄마가 있는 다인 병실은 인천의 실제 병원에서 촬영했고 춘화가 있는 VIP 병실은 대전 세트장에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했고요. VIP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병실답게 더블 사이즈 침대와 개인 용품들을 세팅해 놨는데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변호사와는 절친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딱 한 컷을 찍기 위해 성지루 배우가 대전까지 와서 찍고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금은 식상해도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데 졸업 앨범이 빠질 순 없죠. 영화 마지막쯤에 학주가 니들 다 퇴학해! 라고 외치긴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던 남이만 정학 정도로만 끝나고 복학해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앨범에 인쇄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추억에 잠기죠. 이 그림은 엔딩 크레딧에 그림을 그린 미술팀 스텝 박지민 님이 그렸습니다. 이곳 역시 대전의 세트장입니다. 침실 세트를 먼저 만들어서 몰아찍은 후 세팅만 바꿔서 서재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추억 속으로 사라질 뻔한 친구 춘하를 다시 만났는데 2달 남았대나? 폐암 말기 환자라니. 이건 여담인데 꼬꼬마 시절 센터장 마음에 불을 질렀던 진희경 누님. 아직도 은행나무 침대의 미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희경 배우는 환자 역을 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감량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이렇게 이쁘래? 하지만 바로 옆에 유호정이 있어서 티가 나지 않아서 속상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고수희 동생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여담으로 고수희 배우는 76년생으로 진희경 배우보다 무려 9살 어립니다. 이어지는 침실 장면은 극장 개봉판엔 없었던 감독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예빈 엄마, 갔다 와서 우리 둘째 만들까? 나 폐경 왔어. 여주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친구를 찾아다니는 일로 도피처를 삼는 게 뻔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남 부럽지 않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뭔가 빠진 듯한 결핍을 느낀다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설정했습니다. 친구하고도 좀 놀았고 얼마 안 남았다며. 출장 가는 남편을 배웅하는 남이, 짐을 옮기는 운전기사는 연출부 스텝입니다. 당신 다 써. 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출처를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수표를 준다는 설정입니다. 왠지 도둑이 제발 저린 것 같은 느낌인데 남편이 출장을 그것도 2달씩이나 가는 게 맞긴 한 걸까요? 옛날 생각난 김에 모교에 들른 남이, 감독이 키 비주얼이라 생각한 과거로 연결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화려한 CG로 환상적인 느낌보다는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과거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과거로 변해 있는 배경을 보고 더 소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션 컨트롤 같은 엄청난 기술로 촬영한 것 같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며 다른 곳을 비출 때 유호정 배우가 싹 빠지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심은경 배우가 그 자리로 얼른 들어가서 찍는 아날로그적인 수작업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배경 리터치 정도의 CG 후반 작업만 했다고 하네요. 아, 추억의 칠판 지우개 털기. 추억 가득한 80년대의 교실은 고창에 있는 한 폐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땐 안개 자욱하지, 창문은 다 깨져 있지, 완전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서운 곳이었답니다. 실제로 공포영화도 많이 찍은 곳이라고 하네요. 각자 컨셉 과하게 잡고 있는 2학년 4반 하부들, 전부 오디션을 통해 신중하게 뽑은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학원물의 클리셰, 전학생, 강릉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줄곧 자랐으나 전라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하는 심은경 배우입니다. 서울 애들은 전부 나이키 가방에 나이키 운동화, 남이의 신발은 스펙스입니다. 스펙스네? 스펙스
프로스펙스가 뭡니까? 프로스펙스의 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짭은 아니고 당시 같은 회사의 저가 라인 정도로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이들 옷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구제 옷을 구하기도 하고 유니클로나 리바이스 옷을 사서 리폼도 하고 다른 로고를 박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미가 입은 옷은 일본에서 공수해온 진짜 옛날 옷이라고 하네요. 장미 역을 맡은 김민영 배우 등을 보면 옷 안쪽에 뭔가 있는데요. 조명 때문에 교실이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 한겨울이라 엄청 추워서 옷 안에 핫팩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벌교? 고막나는 동네. 학교 최악의 양아치이긴 한데 뒷자리에 앉지 못한 이상미. 변소 안 치우지? 바로 이 학교 일진 하춘화가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빙글빙글 남이? 나 춘화야. 그녀는 남들 다 나이키 들고 다닐 때 국내에 매장도 별로 없는 아디다스를 구해서 들고 다닌다는 설정입니다. 나 이상해. 쌍꺼풀의 진심인 장미. 전작 킹콩을 들다 때문에 살을 찌웠다가 살을 열심히 빼던 중 이 영화 때문에 다시 찌워야 했던 김민영 배우입니다. 눈썹 풀 때문에 실제 알레르기가 일어나 눈이 빨갛게 됐는데 그걸 더 살려 분장을 더 했다고 하네요. 방송반 LP가 돌아가며 매점으로 몰려가는 아이들로 연결되는 건 콘티를 짜던 중에 촬영 감독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매점은 원래 폐교의 텅 빈 대강당이었는데 천장에 조명까지 싹 다 바꿔 매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저기 푸들이 두 발로 걸어온다 야. 감독이 후시 녹음할 때 박진주 배우에게 애드리브 좀 생각해보라고 시켜서 만든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미스코리에 나가야 되거든. 보키가 입은 옷은 사실 미국의 아동복입니다. 이 옷이 맞을까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김보미 배우에게 딱 맞았다고 하네요. 지랄 떨지 마십시오. 사실 손목을 보면 팔이 좀 짧긴 합니다. 어째 그리 말이 없을까? 우리 딸내미는 이곳은 마치 세트 같지만 놀랍게도 인천에 누군가 거주하는 실제 집이라고 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호텔을 잡아주고 집을 한 달간 빌렸다고 하네요. 벽지를 포함한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꿔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따 자꾸 말 시키지 말란게요. 사투리 교정해야 쓴다고. 진짜 전라도 출신은 아빠 정원중 배우와 오빠 박영서 배우 뿐입니다. 이란 서방 알면 똘가상에 복숭을 훑으리다다가 벌집을 쓰셔갖고 분명 욕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할머니의 대사들. 이런 대사를 외우는 것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데요. 치맥기 있는 할머니가 아무 말이나 다 섞어서 한다는 설정으로 당시 시나리오 각색에 참여한 이병헌 작가가 쓴 대사라고 합니다. 이병헌 작가는 특유의 감칠맛 나는 코미디를 무기로 힘내세요 병헌씨로 감독 데뷔 후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대지 말고 변태 새끼야. 변태 아닙니다. 그림 있습니다. 극한 직업으로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장미도 시간 나면 잠깐 들려. 그 눈탱이 내가 아주 확 찢어줄게. 자세히 보면 다들 웃는데 혼자만 웃지 못하고 옆 친구를 갈구는 상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야 웃냐? 라고 하는 것 같네요. 현재로 돌아오는 화면 전환도 예술입니다. 뒤에 학생이 들고 오던 서류가 노트북으로 바뀌었네요. 이 역시 시나리오 쓸 때부터 감독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걸 그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교무실은 잠실 쪽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얘 나 다음 달에 할머니 된다 얘. 과속했잖아. 과속. 전작 과속 스캔들을 셀프 오마주한 대사입니다. 얼마 전에 장미도 왔다 갔었는데. 장미가 일하는 보험회사에서도 셀프 오마주가 이어지는데요. 과속 스캔들에서 차태현이 보험회사 모델이 됐었죠. 김장미 설계사님. 현황판 세팅된 걸 보고 너무 단조롭다는 촬영 감독의 의견으로 중간중간 빈칸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고객이 계약 해지를 해서 나가리 된 실적도 있을 것이라는 설정입니다. 야, 너 진짜 이혼 잘한 거야. 애도 없겠다. 완전 남 된 거지. 이 장면은 감독판에만 추가된 장면입니다.
선풍기를 틀어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주자 얘. 이 씬은 차를 4카로 끌어 실제 도로를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내전 지역만 아니면 한 달이면 충분히 찾겠네요. 특별한 존재감 이준혁 형님. 아, 집사람이 빨래를. 처음 의상 피팅할 땐 딱 맞았던 옷이었는데 이 컷을 찍는 날 그새 살이 쪄서 작아졌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히려 좋다며 그 옷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이분은 현장 사진을 찍는 고나미 스틸 기사입니다. 며칠 전부터 감독 집까지 찾아가 연기 좀 봐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준비를 한 연기입니다. 잠시만요. 스고이네. 흥신소 씨는 전작 과속 스캔들의 사진관 씬을 셀프 오마주 했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마 상윤씨 하지마. 이후 타짜 신의 손에서도 이 설정을 그대로 이어가기도 했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해드릴까? 하여간 잘 찾으니까 우린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옆 사람을 대두로 만들어버리는 유호정의 마술 때문에 고수희 배우는 차라리 아예 앞으로 더 나와서 앞에 있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